오늘은 일반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지식이 사람들 사이에 점점 더 퍼지게 되면서 조금만 자기 맘에 안 들고 자기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나르시시스트라는 꼬리표를 다는 식으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지식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공부와 연구 없이 누군가를 쉽게 나르시시스트라고 비난한다면 그 사람 본인이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소한 몇 가지 일들만 가지고 낙인을 찍고 꼬리표를 다는 것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전형적으로 잘하는 짓이거든요. 우리는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주변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지식을 나누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이 나르시시스트라는 꼬리표가 절대 아무에게나 함부로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한 번 더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그저 단순히 못된 사람, 성격 더러운 사람, 꼰대, 이기주의자 등과는 차원이 달라요. 나르시시스트는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비정상적인 것들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건강한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나르시시스트의 이상한 취향을 7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변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이 허락받기 위해 자신에게 굽신거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허락 한번 받아보겠다고 사람들이 굽신거리며 자신의 비위를 맞추고 아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상대방이 속에 없는 말로 거짓 칭찬을 늘어놓으며 구걸하듯이 자신에게 허락을 구할 때 나르시시스트는 굉장히 만족스러워해요. 상대의 결정권, 선택권을 쥐고 흔드는 자신의 파워를 느끼고 흡족해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에게 허락을 구할 때 뭔가 부자연스러움을 느끼죠. 다 큰 성인이 자기 일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고 나에게 자꾸만 허락을 받으려 한다면 사실 그건 좀 불편한 일이에요. 나르시시스트는 사람 간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성인이 되었고 나이가 많아도 자신이 결정하는 대로만 따르길 원해요.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자유를 침범해 모든 선택권, 결정권을 가져가고 그 대신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막아서면서도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모두 상대에게 돌리죠. 이들은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상대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즐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에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도록 지시를 내릴 때가 있는데요. 거짓말을 시키거나 물건을 훔치게 한다거나 과도한 물질을 자기에게 갖다 바치도록 요구한다거나 남을 괴롭히는 일을 시키는 등 정말 비상식적인 이상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무소불위의 통제력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의 무제한적인 힘을 추구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염원이자 일생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적인 힘, 즉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는 힘을 추구하기 때문에 희생자가 이들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이들은 더 강도 높은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들어주면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그 말도 들어주면 나르시시스트는 점점 더 비상식적이고 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끝이 없어요. 희생자가 자신에게 조종당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희생자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하면 할수록 선을 넘어 무한대로 뻗어가는 자신의 통제력에 즐거워하는 거죠. 어떤 큰 힘을 가진 정의로운 존재가 이들을 무섭게 제압하지 않는 이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멈추지 못해요. 이들은 권력을 휘두를 줄만 알지 그것을 절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고 최대한 잘 맞춰주면 나에게 잘해주겠지라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해요. 세 번째, 자신의 잘못을 남이 뒤집어 쓰는 것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일이 틀어지고 문제가 생긴 것인데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겨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내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뒤집어 쓰게 되면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맞겠죠. 물론 우리가 아주 불공정한 시스템 속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나르시시스트가 리더인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진실을 말하기 힘들 수 있어요. 잘못을 시인했을 때 필요 이상의 봉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시스템 속에 있다면 누구나 진실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속으로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양심에 찔려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상황에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든 봉변을 당하든 말든 전혀 불편해하지 않아요. 자아 성찰 능력이 없어서 자기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대신 누군가가 죄를 뒤집어 쓴 그 상황을 즐깁니다. 멍청해서 저런 상황을 겪는 거라고 보는 거죠. 자신은 똑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처세술, 이미지 관리 기술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피할 수 있었던 거라고 믿고 그 상황을 즐깁니다.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생각을 조종하는 자신의 지배력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뿐인 거예요. 남의 억울함 따위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 희생자가 자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들은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들의 감정은 확실하게 존중합니다. 강자들 앞에서는 심기를 건드릴까봐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쓰고 눈치를 보고 아부를 하죠. 그러나 자신보다 만만한 사람, 특히 자신이 타겟으로 삼은 희생자가 고통을 호소할 때는 그것을 철저히 무시하는데요. 심지어 자신 때문에 상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즐기기까지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연인을 성적으로 착취하면서 연인이 고통을 호소하며 멈추라고 말해도 전혀 멈추지 않고 너도 좋아하잖아, 너도 기분 좋잖아 라는 식으로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자신의 확장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과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자신이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만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좋으면서 아픈 척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상대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자기 기분이 좋아지니까 상대방도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어두운 비밀을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누군가가 미워도 그 사람의 치명적인 비밀을 쉽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끝이 안 좋은 이별을 했더라도 왜 헤어졌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시시콜콜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 잘못한 것들을 다 말하지 않아요. 몇 가지 세부 사항을 공유할 수는 있어도 치명적이겠다 싶은 정보에 대해서는 덮어주고 모르는 척 하죠. 그때 당시 나를 믿고 신뢰해서 한 말들인데 너무 쉽게 사람들에게 말해버리는 것은 전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상식적인 생각들을 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남모를 이야기,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했던 말들, 비밀스럽게 얘기한 것들을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에게 다 말해버립니다. 당신은 배신감에 정말 큰 충격을 받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실제로 이것을 정말 즐기고 좋아해요. 이들이 상대를 상처 주는 것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지는 않죠. 만일 정말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어쩌다가 상대의 잘못을 폭로했다 하더라도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느끼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의 치명적인 비밀을 아무렇지 않게 폭로해놓고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와, 걔 표정 봤어? 걔 반응 보고 나 완전 빵 터졌잖아. 이들은 남의 비밀 폭로하는 것을 그냥 어떤 일종의 오락거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내 앞에서 누군가가 울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저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섯 번째, 다른 사람 벌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또는 자신의 심기를 건드렸을 때 자신이 혼을 내고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벌을 주려 들어요. 상대를 그저 자기 인생에 이익을 주는 이용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상대가 문제를 일으켜 자신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벌을 주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분노를 쏟아냅니다. 온갖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며 상대방을 저주하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 줄 알아? 내 화를 멈추려면 너 고생 좀 하게 될 거야. 그동안 나는 네가 얼마나 끔찍하고 나쁜 인간인지 계속 말할 테니 그렇게 알아.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두 번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난이 이어집니다. 자신이 불편함을 느낀 그 한 가지 주제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불편을 끼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일 수가 없다는 아주 유치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옳은지를 증명하려고 끊임없이 상대방의 결점과 흠을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깎아내립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상대와 관련된 업무에서 발을 빼버리거나 혹은 배우자인 경우 바람을 피거나 늦도록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상대를 소외시키는 등 상대방이 싫어할 만한 짓은 다 하고 관계를 이용해 줄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다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생기면 무조건 상대방 탓으로 몰아가죠. 일곱 번째, 이들은 다른 사람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깁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명확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가 뭔지 도저히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불편하게 생각하죠. 책임 소재가 분명할수록 누가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 증거가 확실할수록 또 문제 해결 방식이 확실하고 명확할수록 우리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은 애초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질서 있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아무 관련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억울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마구 섞어버려요. 도저히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갈수록 더 많은 혼란과 갈등이 생겨나고 문제는 악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워질 뿐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과는 달리 나르시시스트들은 아주 만족해하고 즐거워할 뿐입니다. 이 외에도 상대방이 자기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 자기 앞에서 긴장하고 실수하는 것, 상대방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상대방이 갈수록 더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 상대의 단점과 결점을 강조하고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 등등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나르시시스트들은 매우 좋아하고 즐깁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의견의 합의를 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망상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심리의 소유자, 나르시시스트들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제 채널 안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의 심리 및 대처법에 관련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